이석증은 귀 안의 평형기관에 불순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만드는 비정상적으로 큰 자극 때문에 눈에 지나친 흔들림이 생기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석증은 매우 흔한 병이고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몇 차례 이석증을 겪었다고 해서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의심하거나 항상 재발을 염려하며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귀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잠실 아산 이비인후과 임현우입니다. 우리 몸에는 평형 기능이 있어서 항상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 기능에 혼란이 생기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몸에 비해 작은 두 발만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땅으로 쓰러지지 않게 중력을 이겨내면서 몸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평형 기능이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 감각으로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눈으로부터의 시각,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온몸의 고유 감각, 귓속의 전정기관에서 들어오는 전정 감각입니다. 이 세 가지 감각은 머릿속의 소뇌에서 통합되고 소뇌는 다시 팔과 다리 등 온몸의 근육의 균형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명령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평형 기능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세 가지 감각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세 감각들이 뇌에서 통합되는 데 문제가 생길 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지럽거나 쓰러지게 됩니다. 귀 안쪽에는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과 함께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전정기관의 평형 기능을 쉽게 표현하자면 머리가 움직였을 때 어지럽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정기관은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움직이면 양측 귀 안의 센서에서 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머리가 움직인 만큼 눈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예를 들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10도 돌리면 귀에서 머리 움직임을 감지하고 눈을 반대쪽인 왼쪽으로 10도 돌려줍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작동하는 이러한 머리와 눈 사이의 반사작용을 통해서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려도 눈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시야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사 기능이 없다면 걷기만 해도 머리가 움직일 때마다 시야가 계속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석증은 귀 안의 평형기관에 불순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만드는 비정상적으로 큰 자극 때문에 눈에 지나친 흔들림이 생기고 이때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귀의 평형기관 중 머리의 회전을 감지하는 반고리관에 불순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석이라고 불리는 이 불순물은 원래는 반고리관 밖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기존 위치가 아닌 반고리관으로 이동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석이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고리관 안에서 이동할 때 큰 자극이 발생합니다. 평소 머리를 움직일 때 깨끗한 반고리관에서 발생하는 잔잔한 반응이 아니라 이석의 이동으로 초래되는 산사태와 같은 훨씬 큰 자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순간 현실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세상이 빙빙 돌아가는 극심한 회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초에서 수십 초 동안 주변이 돌고 난 후에는 심한 울렁거림과 메스꺼움이 남게 됩니다. 진정이 되어도 몸을 움직이다가 다시 이석이 움직이면 이런 어지러움의 과정이 또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어지러움 속에서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패닉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이 원래 붙어있던 위치에서 어느 순간 떨어져 나오게 된다면 처음에는 증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온 이석은 보통은 수면 중 누워있는 사이에 중력을 따라 반고리관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고리관에 이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 일이 생기면 그때 처음 이석이 반고리관 안에서 이동하면서 심한 어지러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석증이 생기면 어지러움과 함께 비정상적인 눈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귀의 평형 기능은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눈을 적절하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 기능에 잘못된 신호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특징적인 눈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어지러움이 있을 때 발생되는 안구의 흔들림의 양상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비디오 안진 검사를 시행합니다. 고글을 쓰고 어둡게 하여 물체를 고정해서 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안구의 운동을 특수 카메라로 세밀하게 추적합니다. 여러 조건에서 분석된 안구의 움직임을 통해 이석증의 유무와 어지러움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귀에는 한쪽에 3개씩
총 6개의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이 반고리관에 이석이 들어가서 자극하면 어지럼이 발생합니다. 검사를 통해 어떤 반고리관에 이석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석증이 확인되면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간 길을 따라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석이 중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를 돌리고 자세를 바꾸면서 이석이 빠져나오도록 치료를 합니다. 한두 번의 치료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몇 차례 치료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이 감각기관에 들러붙어 있어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석증은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갑자기 어지럽다고 해서 모두 이석증인 것은 아닙니다. 이석증은 평형 기능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발생하는 어지럼입니다. 반대로 평형 기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기능 자체가 감소해서 생기는 어지럼도 있습니다. 평형 기관으로부터의 신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눈의 움직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능 저하로 인한 어지럼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지속되는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증이 아닌 평형계통 기능의 문제인 경우 일정 기간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문제로 판단될 때는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거나 계속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정밀 검사와 MRI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석증이 워낙 심한 어지럼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석증 경험으로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석증을 겪었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석증은 매우 흔한 병이고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몇 차례 이석증을 겪었다고 해서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의심하거나 항상 재발을 염려하며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일 때마다 어지럼이 생길까봐 계속 신경 쓴다면 이전에 어지러웠던 순간을 계속 되새기면서 어지러운 느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도 점점 게 됩니다. 이 경우 불안증과 불면증과 같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석증이 해결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가급적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